네, 안녕하세요. 시진핑이 우원시까지 호출해가지고 이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에 아주 몰빵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이유는 그 중국의 군사 도발이 사실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 도발이 불가능해지니까 이 그 군사적 수단이 아닌 침투, 공작 이런 것에 이제 더욱더 열을 올리는 거죠. 이게 왜 불가능하게 됐냐?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군비 증강은 숨가쁘게 이루어져 왔죠. 우주위성, 대륙간 탄도탄, 제20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구축함 이 모든 분야에서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미국 따라잡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경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실권을 잡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됐죠. 그 중국의 2024년 국방비는 공식적으로는 2,32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매력 지수, 그러니까 Purchasing Power Parity, 그걸 또 고려하고 또 은닉된 국방비를 감안하면, 이제 그 기관에 따라 다른데 2024년 기준으로 4,740억 달러, 2022년 기준으로 7,11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인민해방군은 중국 최대의 대기업 그룹이죠. 실제 국방비의 상당액을 얼마든지 은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가 이제 미국 그 기업연구소 AEI죠. 보수주의 성향의 그 상당히 권위 있는 연구소죠. 거기 보면 이제 빨간 줄 쳐놓은 게 뭐냐면 2022년 그러니까 군사비 지출이 추정컨대 7,110억 달러이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 육박한다. 물론 그해 년도에 그 공식적인 군사비 지출은 2,000억 달러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걸 이제 구매력 지수 감안을 하고 은닉된 거 감안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그러죠. 근데 7,110억 달러까지 이제 보는 거는 한 3배까지 보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많이 봐주는 거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작게 추정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예, 거기서는 대개 명목 국방비의 1.5배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400억 달러라 그러면은 한 3,600억 달러, 4,0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해요. 예. 이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을 엄청 강화해온 목적은 대만 침공 병탄이죠.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반도에서는 핵무장 북한을 내세워 동시 패션 전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쉬쉬하던 얘기인데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한 4, 5개월 전부터 이걸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Xi Jinping is a totally different Chinese leader. Xi Jinping, as we have seen in the South China Sea, opposite Taiwan and other activities, is an aggressive Chinese leader and wants primacy in the Pacific region, wants us pulled back from the region, and is very uncomfortable with our alliance relationships in the region. Now, what I think we are seeing in terms of Xi Jinping is a man who believes that having a dangerous North Korea is in his interest. Not a North Korea going to war at this point, but a North Korea that is a threat. Because if he decides he must invade Taiwan or use military force against Taiwan, he doesn't mind having a large portion of American forces tied down in the peninsula. The danger of a two-front conflict for us is great. It would make a contingency related to Taiwan much more difficult if Kim were to be taking actions on the peninsula. 예, 이게 이제 최근 몇 달 사이에 미국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내놓는 천기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중 대립이 급박해진 거예요. 예, 한 1, 2년 전만 해도 미국 전문가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대만 침공을 벌일 때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동시 패션으로 하거나 혹은 군사행동 직전까지 몰아가서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을
발먹는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요. 이제는 천기누설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이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발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대만 해협에 있어서의 그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그리고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도 포함하는 글로벌 이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약 2년 전 이야기입니다. 2023년 4월, 그러니까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와의 회견을 했을 때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중국이 다 발끈 뒤집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느 나라라고 지칭은 안 하는데 대만을 가지고 대만을 가지고 그 헛소리 하면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중국에서 그 당시에.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오는 김에 내일입니다. 예, 명동 목요일 날 11시 중앙우체국 앞 중국 대사관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이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자교모와 같이 하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뺀질이 군뱅이 행보입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일단 제대로 된 지상 기반 다층 방어 MD가 없습니다. 네,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 방어, 지상 기반 다층이 없어요. 또 구축함 기반 이지스와 이를 지상에 옮겨놓은 경량 이지스 어쇼에 그칩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 일본은 1,500에서 3,000km를 때릴 수 있는 중장거리를 타격하는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항미사일도 갖추고 있죠. 일단 현무3C는 1,500, 현무3D는 지금 공식 발표는 안 나왔지만은 3,000km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일본은 주1 미군이 지상발사 중장거리 타격미사일을 갖추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합니다. 네, 사실상 반대해요, 일본이. 그래서 최근 들어서야 주1 해병대가 오키나와 열도에 일부 지상발사 토마호크 미사일을 들여놨죠. 그게 불과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러 주일 미군과의 협조 교류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제까지 합동참모본부, 그러니까 자위대 합동참모본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공중자위대가 각각이 주일 미군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와이의 인도파콤하고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이 이제 어려워지죠. 뭐 시차도 있고 날짜도 다르고. 그래서 주일 미군 주일 미군 사령부는 행정병들이에요. 행정을 해줘요. 행정 지원. 그러니까 이 작전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이 하도 답답해서 무지막지한 압력을 넣어서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올해 3월 24일,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남았네요. 한 달 반이 지나면은 비로소 합동참모본부, 자위대 합동참모본부가 출범합니다. 정식 명칭은 통합작전사령부입니다. 도고 시레이부, 도고 시레이부 뭐 이렇게 되네요. 네. 뿐만 아니죠. 일본은 이제 와서야 엉엉 울다시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도통신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 부채가 2024년 9월 기준 GDP 대비 약 217.4%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숫자를 정확히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릴 수 없다. 2027년까지 GDP의 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지키기 어렵다. 여러분, may not be able to 할 능력이 없을지 모른다. 2% of GDP, GDP 2% 약속한 것도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 public debt more than twice the size of its economy.
일본 경제 전체 규모보다 2배 이상이 된다. 이 정부 부채가. 그래서 그 일본의 지금 재정 상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이 2%를 뭐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죽는 소리를 해요. 교도통신이 일본 언론들이. 이 반일파리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반일파리는 일본을 엄청난 극우 도라이 정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로 그려냅니다. 일본 안에 일부 극우 도라이 정치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배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이런 그 반일파리들의 일본에 대한 그 가짜 이미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무기력하고 혁신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켜켜이 쌓인 금기와 캐캐묵은 관념이 서로 엉켜서 꼼지락달싹 못하는 사회예요. 예를 들어서 켜켜이 쌓인 금기는 뭐냐? 정부 믿지 마라. 뭐 이런 그 자유대 믿지 마라. 그 다음에 그 평화주의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관념이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평화주의적인 거, 그 다음에 군비 강화를 반대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일본인들한테. 또 캐캐묵은 관념은 뭐냐? 일본 또 상류층은 야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뭐 희생자지 뭐 남들 다 할 때 제국주의 게임 한 거지 우리만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죽일 놈 만들어서 우리한테만 왜 원폭 떨어뜨렸대. 그래서 그 희생자 코스프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부터 내려왔던 그 번 체제에서 나오는 그 지방색 때문에 심지어는 그 디지털 정부도 하나도 안 되고 그다음에 표준화 양식 표준화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꼼지락달싹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각제니까 전부 자기 선거구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시바가 이번에 미국 트럼프 만나고 와서 그런 소리 하면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예, 방위비 얼마 지출할 거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미국이 우리한테 이래저래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무역 흑자 관세요. 예, 그건 요번에 얘기도 안 꺼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미국과 일본 사이는 뭐 아무 뭐 그런 거 논의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에 대한 6번째 무역 흑자국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왜 꺼냈겠냐. 그 사람은 자기 선거구에 자기 표 의식하는 거거든. 국익을 무시한 거예요.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본은 이런 여러 가지가 엮여가지고 아주 꼼지락달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믿을 놈은 우리 자신과 미국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 공화국 그걸 제대로 만들 수 있냐. 예, 그런 거고 또 미국이 이제 그 지금처럼 이제 친중 글로벌리즘, 친중 해체주의를 떨친 상태, 정신 번쩍 차린 상태. 그렇게 되면 우리랑 미국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믿을 거는. 예. 윤 대통령이 했듯이를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했듯이 한국과 미국이 정신 차려서 앞장서면 뺀질이 군뱅이 일본이 마지못해 반중 최전선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업적이 있다고요. 큰 업적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런 걸 이제 문맥에 깔고서 대만을 침공해서 병탄하겠다는 이 시진핑의 야무진 정신병 혹은 꿈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일단 대만 해협이 기본적으로 100마일이라고 부릅니다. 160km를 봅니다. 폭을. 대만 해협 및 그 인근 해역을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지옥도, 그림도자입니다. 지옥도 전략. 헬스케이프 스트래티지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2025년 하반기부터 이를 위한 무기들이 본격 배치됩니다. 국내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옥도 전략 헬스케이프 스트래티지를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이게 미군 용어예요. 공식 용어입니다. 지옥도는 헬스케이프는 지옥 풍경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게 뭐냐? 저가형 장거리 드론 CCA라 그러죠.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무인편대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4자리 숫자를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 동아시아에. 그래서 한 대당 보통 수백만 달러, 수십억에서 기백억 사이 정도 되는 드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한 상용 부품을 사용해서 대량 생산하는 저가형 하이브리드 미사일,
를 네 자리, 다섯 자리 숫자, 수천 발, 뭐 만 발 이렇게 준비해 놔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용 부품을 사용을 하고 그 조립 과정도 단순하게 돼 있어요. 저런 물건들이.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좀 저런 식으로 수송기에서 박스에 채워 갖고 떨어뜨리면 쫙 날아 들어간 시스템을 이제 래피드 드래곤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저걸 한 발에 뭐 400만 달러, 500만 달러 하는 아주 비싼 순항 미사일로 해요. 근데 저걸 만약에 한 발에 수십만 달러짜리로 20만 달러, 30만 달러짜리에 앤드릴의 바라쿠다 같은 걸로 해서 한 번에 막 한 50발, 100발씩 뿌려버리면 중국 전함 전부 다 침몰하죠.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예.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무인수상정을 대량 투입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주 나오고 있어요. 큰 거는 S3 해리스, 작은 건 또 어디더라. 예. 이건 지금 보시는 건 작은 거고요. 예, 이건 작은 겁니다. 앞에 본 건 큰 거고요. 큰 거는 한 1, 2천 톤 해요. 이거는 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크고 작은 무인 잠수정을 이제 대량 투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카 같은 것도 하고, 예, 이제 한 몇십 톤, 몇백 톤짜리 무인 잠수정이죠. 그 다음에 저건 이제 지금 R&D 단계인데 스스로 발전을 해요. 조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무한 잠복을 하죠. 만타러이. 예. 그래서 저런 건 좀 비싼 것들이고 싼 것들도 무지하게 많이 해갖고 그냥 바닷속에 저 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발주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배치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헬스케이프라고 불러요. 이 전략을. 예, 국내에선 제가 처음으로 아마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중국 시진핑의 군비 투자 대부분은 20년 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보시다시피 AI 기반 또 드론 기반 지능 집약적인 무기 체제로 급속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투자가 헛발질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중국의 군비 강화 드라이브가 폭망한 거예요. 또 중국이 저걸 풀세트로 자기가 다 개발하잖아, 중국이.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죠. 예, 기술 교류도 없고. 미국만 해도 뭐, 유럽 회사랑도 하고, 이제, 전함은 한국과도 하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중국은 자기가 혼자 다 하니까 저게 밑도 끝도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다가 벤치마킹한 대상이 2003년 이라크전 때의 미군이에요. 근데 미군은 옮겨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폭망한 거죠. 예. 네. 대만 침공 야욕 폭망한 겁니다. 예. 좀 이걸 전체적인 그런 이유로 보면 첫째 이제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둘째 미군의 시스템 훈련 수준 또 운용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셋째 이 미국이 구축해 놓은 제1도련 동맹 네트워크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일단 지리적으로 흉내가 안 되잖아요. 태평양 쪽에는 저런 아일랜드 체인 도련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 코앞에는 저런 도련이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조차도 이제 힘이 강화돼서 사실 제1도련 이 북부 절반의 주춧돌이 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제1도련이 저기 오키나와 열도에서 이렇게 둘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서해로 들어오고 하나 일본 열도로 흘러서 나가고. 원래는 일본 열도를 따라서 가는 건데. 네. 이걸 흉내를 못 내죠. 네. 흉내를 못 내죠, 중국은. 이런 동맹 관계도 없고 지리적으로 미국은 그냥 앞에 뭐 이런 도련 아일랜드 체인이 없고. 예.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 안에서 미국한테 비벼볼 수가 없다, 군사적으로는. 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집단이 누구냐? 의외로 인민해방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이 오히려 비둘기파다. 시진핑이 겁대가리 없는 몽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냐면 2013년 힐러리 클린턴 직전까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했었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국무장관을 그만두고 골드만삭스 임원진을 상대로 거의 한 100만 달러 받았을 거예요. 2시간 비밀 강연할 때 비공개 강연을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핵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민해방군이 매파이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비둘기파이다. 북핵 역시 인민해방군이 도와준 것이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과 손잡고 인민해방군을 제어해야 한다. 그때 CIA가 이제 녹취한 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오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뚜껑 열고 보니까 인민해방군이 오히려 비둘기파고 시진핑이 또라이 매파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인민해방군 오히려 현실을 알죠.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비벼볼도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시진핑이 이제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숙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죠. 야, 너희 뭐 예산 만들어주면 뭐 미국 따라잡을 수 있다며. 그래서 내가 돈 실컷 만들어줬잖아. 근데 뭐 지금 와서 안 된다고? 야, 너희 그 돈 다 어디로 헤쳐먹은 거냐? 이거죠. 우리 진핑이 아재가 굉장히 이제 열받는 상황이에요. 열받으니까 이제 날리는 거죠. 2023년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을 숙청했죠. 또 같은 해 류광빈 로켓군 부사령관을 숙청했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조우야닝 로켓군 사령관을 숙청했죠. 또 쉬중보 로켓군 정치위원을 숙청했습니다. 정치위원이라는 게 폴리티컬 리에종일 거예요. 정치 연락장교. 이게 이제 중국이 특이한 게요. 중국은 당보다 혁명 과정에서 그 인민해방군이 강했어요. 공산당보다. 혹은 거의 같아요. 원래 당이 강한 데서는 군을 제어하기 위해서 당에서 군으로 사람을 파견을 해서 고위 장성 군복을 입힙니다. 혹은 고위 장교 군복을 입혀요. 그걸 리에종이라고 불러요. 폴리티컬 리에종, 정치 연락 장교. 그런데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강해서 인민해방군이 당으로 사람을 보내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모택동이 모든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 그 소리가 뭐냐면 당 너희 까불지 마라 이거요. 너희 까불지 마 임마. 당 뭐 공산당. 야 임마 우리 혁명 역사를 봐 임마. 인민해방군이 이거요. 인민해방군 다 내 새끼요. 내가 만든 애들이요. 내 말 들어. 권력은 인민해방군 총구에서 나와. 너희 엎드려서 겨야 돼 임마. 모택동이 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거든요. 적대적이죠. 그러니까 저기 대약진도 당 질서 다 빠겠고 문화혁명도 당 질서 다 빠겠죠. 그 사람은 평생 당과 싸운 사람이에요. 예, 스탈린도 평생 당과 싸웠죠. 엄청나게 숙청했죠. 그런데 스탈린은 당을 제어해가면서 싸운 사람이고 모택동은 당을 파괴해가면서 싸운 사람이고. 예, 그렇습니다. 뭐 숙청 리스트 밑도 끝도 없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리샹푸 국방장관을 숙청했죠. 또 같은 때에 웨이핑허 리샹푸의 전임 국방장관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мя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을 숙청했습니다. 한 두 달 전에는. 또 한 달 전쯤에는 류하이타오 육군 부사령관을 숙청했습니다. 또 12월에는 불과 한 달 전에는 리펑청 남부전구 해군사령관을 숙청했습니다. 자, 요즘은 군수기업도 엄청 숙청합니다. 이건 뭐 리스트가 너무 화려하고 길어서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다 말씀드릴게요. 핵무기, 로켓, 전투기 등 군용기, 육군무기, 해군전함, 해군무기, 통신레이더, 전자장비 등 거의 모두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거대 국영기업 및 핵심 연구소입니다. 이 중국 회사들 중에요. 회사 앞에 중국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거대 기업이고요. 국영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제가 딸랑 뭐 500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 만들면서 회사 이름에 대한민국 바로정돈 주식회사 이래도 저는 등록이 되잖아. 혹은 한국 바로정돈 주식회사 이래도 등록이 되잖아. 중국은 그 이름을 못 써요. 그래서 무슨 보면은 뭐 동관 전자 뭐 회로 주식회사에서 그러니까 성 이름도 함부로 못 써요. 성 밑에 현 동관을 쓴다고요. 심천
거기까지는 어느 회사든지 해. 근데 성 이름을 광동 이렇게 나가려면 그건 좀 특별하게 커넥션이 있고 특별하게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중국 이렇게 나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마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게 이제 중국에 그 등록했을 때 그 자본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회사의 스테이터스를 봐서 앞에 그런 지방 이름을 하나도 안 붙이고 삼성 이렇게 인정을 해줬을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격이 높은 거예요. 항상 지방 이름이 붙어요. 현 이름부터. 근데 여기 중국 핵공업 집단공사 아니에요? 얘들 이제 핵무기 만든 애들이에요. 맨 아래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이게 중국의 로스 알라모스 같은 핵무기 연구소예요. 핵무기 만드는데도 날아간 거예요, 최고 위층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공우주를 얘들은 항천이라 그러거든요. 항천 과기집단. 이거 우리로 치자면은 항공우주연구원 혹은 카이 같은 거 합쳐놓은 아주 큰 회사예요. 이것도 날아갔어요. 그 고위층이. 그거가 또 다른 게 항천 과공집단, 과학공업집단이죠. 여기도 날아갔고요. 예. 그 다음에 항공공업집단, 여기도 예, 날아갔습니다. 이건 우리 카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선박집단, 이건 뭐 선박운용회사가 아니라 조선집단이에요. 배 만드는데, 쉽빌딩 코퍼레이션이에요. 중국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것도 날아갔어요. 고위층이. 중국 선박 중공업 주식, 중공이 중공업이에요. 중국 선박 중공 주식유한공사, 여기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날아갔고요. 중국 병기공업집단, 중국 병기장치집단, 이거 저기 육군 무기 많이 만드는데요. 여기도 상층부 날아갔고요. 중국 전자과기집단, 이거 저기 뭐 레이더니 통신장비 만드는데요. 이것도 날아갔고요. 중국 항공발동기 집단, 이거는 뭐냐면 항공엔진 만드는데요. 여기도 날아갔고요. 중국 전자신식사업집단, 뭐 신식이라는 건 뉴스인데 그 뉴스랑 관계가 없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그 통신장비 하는데요. 여기도 레이더니 통신장비 하는데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도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중국의 로스 알라모스 같은 예, 그런 그러니까 핵무기 연구소예요. 여기도 날아갔고. 다 거의 대부분 좀 미국 제재받고 있는 기업이거나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군부 쪽도 박살 나 있고 군수기업 쪽도 박살 나 있고. 그 왜 박살 났냐? 권력 강화를 위한 거다라고도 흔히 하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태반이 시진핑이 지금 집권한 지가 몇 년이야. 그러니까 공식 집권이 2013년이고 비공식 집권은 2008년 저거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아니에요. 그때 조직위원장이었는데 그때 공식적인 후계자인데 그러니까 공식 집권으로 치면 올해까지 하면 12년 된 거고요. 비공식 집권하면 17년 된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시진핑 사람들이에요. 날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뭐 권력 강하고 나발이고 없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부패 척결도 또 이것도 아니에요. 목적이. 왜냐? 중국 인민해방군은 원래 옛날부터 유명해요. 부패가. 뭐 전부 다 도둑놈이야. 이놈 도려내고 새 사람 꼽으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거기도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패 척결 혹은 권력 강화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보면 히스테리고 한풀이고 복수예요. 원망이고. 뭐냐? 야, 너희들이 요구한 예산 내가 실컷 다 만들어줬잖아. 너희들 미국 따라잡는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와서 군사력으로는 미국에 비벼볼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해? 니들 그럼 뭐 그 돈 갖고 다 저기 치부만 한 거냐, 놈들아? 너희 한번 좀, 너희 교도소 밥 좀 먹어봐, 임마. 이거죠. 그러니까 실컷 무기를 만들었는데 대만 해협에 펼쳐질 지옥도에 보내는 강철관짝에 지나지 않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지옥도. 헬스케이프에 보내는. 예. 그래서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 앞으로 착해질 거냐? 아닙니다. 악마는 반성문을 써도 악마이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군사력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에 대한 침투 공작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죠. 정계, 관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하이브리드 전쟁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몰이와 내란 올가미는 한중 전쟁이에요. 한중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6.25 때 선배 세대는 총칼로 싸웠죠. 지금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각성과 결집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 한중 하이브리드 전쟁에 아시아와 세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안내 말씀 좀 모실게요. 뭐 개헌이나 찾고 있고, 계엄 특별법 이런 거나 만들고, 좀 이상하죠. 이상한 자죠. 예, 중국에게 뭐가 잡혔나. 예, 그래요.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 좀 그만두시라고 점잖게 좀 타이르러 가야 됩니다. 좀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러 출동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갑니다. 금요일 날, 14일 날, 오전 11시 30분, 네, 4호선, 6호선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5번 출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